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와 함께 국채 입찰 부진으로 미국 국채금리 소폭 상승했습니다. 채권시장 동향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는 채권 전문 자문사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트럼프는 관세로 이제 재정 부담을 덜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며칠 전에 이제 무디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미국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관세가 미국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된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은 이미 우리 시청자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제 생각도 미국 경제의 관세 정책은 굉장히 부정적일 거고 결국 관세 정책이 얼마나 세게 갈 거냐 그리고 오래 지속되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 부담은 비례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는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신 것처럼 물가는 약 업사이드, 물가는 약간은 상승 방향으로 자극할 것 같고 경제는 부정적으로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요 부분 물가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들 이해를 다 하고 계시는데 관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는 좀 생각보다 모르신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가 경제 충격을 주는 어떤 경로는 크게 한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관세를 얘기를 하면 미국인 입장에서 수입 물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수요 쪽 사이드에서 물가가 비싸지네만 고민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세의 영향을 보실 때 어떤 디맨드 수요 쪽 사이드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플라이 사이드입니다. 즉 공급 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느껴지는데 마침 이번 주에 미국 자동차 관세 25%가 들어가죠. 이 자동차 관세라는 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공급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요 관세 정책,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메인 타겟은 크게 보면은 멕시코가 가장 큰 타겟일 거고 그리고 결국 멕시코를 치는 이유는 결국은 중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를 매길 때 보통 일반적으로 관세를 할 때는 이제 최종 소비재 관세가 일반적인데 이 북미권은 약간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는 전부 다 중간재입니다. 전부 다. 한 60~70%가 중간재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멕시코 같은 데서 중간재 만들어서 미국에서 마지막 파이널 터치해서 파는 구조인데 만약에 25%가 얹어가면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한 25% 정도의 기본적인 중간 코스트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어떤 공급 체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는 게 첫 번째 경제 부정적 영향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불확실성이 역대급입니다. 최근 이제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은 역대급이 아니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제 불확실성이 실제 경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영향을 주냐면은 보통 경제를 얘기할 때는 민간에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가 중요한데 결국 예를 들면은 앵커님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지금 한 100억을 갖고 있어요.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대표님, 그러니까 앵커님이 대표님이라고 하면 그 100억을 야 지금 투자하지 말고 잠깐 사이드웨이에 홀드하고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자는 건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급감합니다. 급감하고 결국 설비 투자가 급감을 하게 되면 고용도 줄게 되죠. 그래서 그건 두 번째 방식이고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합니다. 세 번째 루트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나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자극한다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분간 못 합니다.
그죠?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의 금리 레벨이 4%대 초중반 레벨은 이미 어느 정도는 현재 미국 경기 둔화에 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게 제약적인 레벨이고요. 즉 이것의 의미는 이 레벨에서 오래 머물수록 경제 충격이 커진다는 뜻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금리 레벨에서 좀 오래 지속된다는 건 어떤 부정적 영향이냐면은 통상적으로 관세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이거를 소프트 랜딩 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서 소프트 랜딩을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가 나빠지는 거 예견되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즉 한쪽 손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기가 어려워진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 관세라는 게 서플라이 사이드, 미국의 공급 체계 이슈를 만들어 줄 것이고 어려움 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역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고 세 번째는 통화 정책을 딱 발목을 잡기 때문에 경제 둔화의 어떤 소프트 랜딩 유도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영향 판단입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전년 대비 이제 8%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트럼프는 이제 재정 적자 감축을 선거 기간 내내 강조를 했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감축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답은 없죠. 네. 정답은 없는데 미국의 재정 감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죠. 뭐냐면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을 했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고 약간 보수 정권이라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작은 정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을 줄이는 방향은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루트를 보겠죠. 첫 번째는 도지. 앨런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부서를 통해서 뭐 캐치프레이즈는 아주 거창합니다. 네. 4년 동안에 2조 달러를 감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연 5천억 달러를 감축해야 되는데 사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닌데 최근에 이제 BOA 메린치가 전망한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2조 달러 얘기했지만은 한 3천억 달러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달성이 가능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감축의 방법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냐면 국방 예산과 이자 비용입니다. 국방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말일 때가 6천억 달러였는데 현재 9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무려 네. 바이든 행정부 때 50% 이상이 늘었는데 근데 우리 지금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트럼프가 들어가자마자 우크라이나한테 야 스탑 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 스탑을 시켰고 또 우리가 주한미군 이렇게 주둔군 비용을 또 주둔국에 많이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한 50% 증가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세 번째가 우리 채권 투자인데 제일 중요한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자 비용입니다. 미국 국채 이자 비용이 미국 정부가 너무 늘었어요. 네. 바이든 행정부 1기 말일 때가 연간 한 4천억 불 정도를 줬는데 지금 1.2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1.2조 달러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전체 예산의 17% 육박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우리가 왜 저 친구가 자꾸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지는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자 비용 감축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중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한 그 세 가지 루트로 아마 재정 감축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국채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재정 적자 감축을 하기는 할 것인데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아까도 잠깐 짚어봤지만 미국 경제가 이제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둔화에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침체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전망은 이건 100% 트럼프한테 달렸다. 네. 트럼프가 직진 본능으로 쭉 가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센데? 라고 해서 회군을 하게 되면 그냥 슬로우 다운 정도에 끝날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베이스 시나리오로 직진을 한다는 가정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 꽤나 있어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높은 관세 정책과 타이트한 재정 정책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영향인데 방금 제가 요 직전 앵커님 질문 주신 거에 관세 정책에 대한 경제 영향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재정 정책이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 이렇게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 꽤나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 타이트한 재정 정책은 이거는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루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우리가 GDP를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소비와 민간 소비와 정부 부분과 그리고 투자와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면은 일단 한번 보죠. 일단 보면은 우리가 정부 부분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나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를 지금 트럼프가 와서 엄청나게 지금 재정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5년 동안에 5년간 무려 정부 지출이 6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고요.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부 돈줄 줄이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민간 투자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위축이 되고 사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정 축소 정책이 소비를 위축시킬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소비가 전체 경제의 한 70% 정확하게 68% 정도 차지하는데 어떤 루트로 소비를 위축시킬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먼저 보면은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고용 시장이 보통 민간 고용이 있고 정부 고용이 있잖아요. 원래 정상적일 때는 민간 고용이 주류를 차지하고 정부가 이렇게 좀 일부를 메이크업을 하는데 지난 1년간을 보면은 이 전체 고용의 무려 70%가 정부가 해줬어요. 민간은 이미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나게 정부의 돈을 써서 직접 간접 고용을 통해서 정부가 고용을 다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줄인다? 효율화시켜 줄인다? 그러면 전체 노동시장을 떠받치고 70%를 떠받치고 있던 이게 확 위축이 되죠. 그럼 당연히 전체 고용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도지가 지금 어떤 소비에 위축을 줄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앨런 머스크의 도지는 사실은 10만 명 감축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전체 연방 공무원이 300만 명에 10만 명이니까 사실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그 연방 공무원 300만 명이라는 건 직접 고용 공무원이고요. 간접 고용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입니다. 근데 1000만 명인데 근데 보통 이제 그게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3인 가족이 될 거죠.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공무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한 3천만 명이 될 것이고 미국 인구가 3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한 인구의 10% 정도가 공무원 관련된 사람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방부에 근무를 합니다. 국방부를 근무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공무원 줄이는 거 해당 사항이 없는데 워낙에 앨런 머스크의 어떤 이 칼자루가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나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불안하면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미국 인구의 한 10%가 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게 되면은 소비가 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큰 축인 관세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다 이게 그 강도가 강하면 갈수록 경기 리스크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직진을 하게 되면 지금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도 갈 수 있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제 국채 투자 전략도 여쭤봐야겠는데 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네. 미국 국채 투자가 지금 뭐 금리 수준에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현재 어떤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이 계속될 거냐 일시적일 것인가의 판단이 먼저 네. 돼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첫 번째 관세 영향을 말씀드릴 때 저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중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시중 금리가 4%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이유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첫 번째 이자 수익이 매력적이냐?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향후에 채권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현재 금리 4.3 레벨은, 이 레벨은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자 수익 레벨은 매력적이다. 두 번째,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건 반대로 향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가 똑같은데, 네. 그거는 방금 제가 답 다 드렸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슬로우 다운 내지 경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럼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현재는 미국 채권 투자하기에 참 좋은 시점이고, 단지 여러분 급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한 3개월 내지 한 반년 정도는 약간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표현이 그런데 주식 할 때 이렇게 하죠. 저점 매수하라. 네. 저점 분할 매수하라.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금리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채권 가격이 밀릴 거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은, 표현에서도 말은 상반기 때 이렇게 잘 실어 놓으시면 하반기 이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국채 4.3% 지금의 레벨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금리가 좀 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좀 해보자. 국고채 역시 지금 뭐 투자 적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은 보면은 단기와 장기로 나눴을 때, 네. 우리가 장기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10년 뒤에 저희 1% 언더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장기적으로 한국 채권 금리 내려간다는 게 매력적인, 단지 지금 시점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퀘션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추경 이슈와 그리고 한은의 금리 있는 이슈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위아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금리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 전략을 하는 것도 한국도 동일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고채 역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